예, 신형목의 X10입니다. 양궁에서 정중앙을 맞추면 X10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처럼 거기다가 이제 10이라는 거에 우리는 이제 10배 수익을 꿈꾸는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이죠.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형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장 흐름과 포트폴리오 전략부터 좀 듣고 가죠. 이제 FOMC라 뜨고 뭐 짙은 관망세인데 남은 연말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이고 또 AI 관련된 그 주식들이 꽤 한번 흔들렸었는데요. 반도체, 하이닉스가 다시 오르고 원전 또 뭐 2차 전지도 ESS도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이슈가 가잖아요. AI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시가 알려주세요. 결국 계속 돌고 도는 이런 어떤 섹터 내의 그 순환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뭐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버블 논란도 있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이것들이 실적을 내면서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버블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또 주요 이슈 중에 하나 보면은 트럼프가 중국에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H200 그 칩을 이제 판매 승인을 허용한 네. 것도 굉장히 큰 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떤 투자라는 것이 빅테크의 투자라는 것이 빅테크 내에서의 경쟁으로 인해서 투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졌었는데 중국에 이제 어떻게 됐건 간에 AI 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물론 뭐 사양은 낮은 거라고 해도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도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딥시크가 예전에 좀 시장에 충격을 줬을 때 그런 H200으로 만든 어떤 그 알고리즘을 선보이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이렇게 되면은 빅테크 간의 경쟁에서 이제 AI 패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럼 그렇게 되면 또 결론적으로 칩이 모자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HBM도 모자랄 것이고 그 밑에 단으로 레거시 반도체까지 이제 쇼티지가 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럼 또 거기에 그런 것들이 디바이스로 나옴으로 인해서 전력난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어떤 AI 산업단 내에서 실적을 지금 보여주면서 물론 이제 이렇게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 얼만큼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냐는 뭐 추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투자가 계속 진행됨으로 인해서 레거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디바이스까지도 우리가 이제 AI 디바이스가 나오는 이런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치 않고 종목들을 좀 잘 선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그 지금 AI 이 패권 전쟁에 가장 큰 수혜는 당연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워낙 잘하고 있고 레거시 반도체 퍼지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소부장까지도 많은 기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소부장의 직접적인 본격적인 투자는 내년 한 2분기 이후가 될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대형주로 보신다고 하면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소부장 외에 결론적으로는 또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란에 관련된 전력기기들 이런 식의 순환매가 계속될 수 있을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뭐 우리나라의 이제 손정희 또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만나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에너지 고리가 약하다고 그러니까 아픈 부분을 콕 짚고 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뭐 원자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단순히 테마성이 아니고 산업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에 맞춰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송배전 관련 인프라에 대한 뭐 인허가 조치를 간소화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산업 자체를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뭐 미국에서 지금 뭐 원자력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보면 ESS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결국적으로 원자력 만들어서 지금 뭐 SMR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20년 말이나 30년 초가 돼야 거기서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나올 건데 그 중에 그 중간에 이제 이 메꿀 수 있는 에너지란을 메꿀 수 있는 어떤 산업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메꾸는 것이 ESS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필연적인 어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ESS가 우리가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 거기서 당연히 또 그거 ESS 관련된 또 송전회전 인프라 관련된 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사실 산업은 계속 좋아지는데 지금 좀 약간 웃긴 게 뭐냐면
주가의 변동성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적이 달라면 한번 주가가 좋았다가 그렇죠. 예, 좀 약간 뜸해지면 주가가 또 원위치 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또 역이용해서 매매를 우리가 좀 이렇게 투자에 참조할 수 있는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런 질문이 이전보다 조금 의미가 있냐면 일부에서는 이제 AI와 관련된 사이클이 이제 한텀 돈 것 아니냐. 뭐 어제 기사였었죠. 뭐 야데니 리서치, 뭐 야데니 대표 같은 경우도 빅테크들 너무 올랐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뭐 금융이나 뭐 이런 산업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요. 신영복 이사님은 뭐 여전히 AI의 흐름들을 지금 던지고 빠질 때 아니다. 그죠? 굳건하다. 그 안에서의 산업의 상승이 있고 주가의 변동만 있을 뿐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럼 오늘 엑스텐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일전기인데요. 제가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10월 15일 날 이미 말씀하셔서 최고가 기준으로 5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 코너가 이제 저희 10배를 꿈꾸는 종목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사실 그런 종목을 발굴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을 계속 서치하고 탐방도 하시면서 저희가 다시 이제 언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산일전기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얘기를 해서 수익이 꽤 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산일전기와 관련된 그 포인트들을 좀 포인트 내지는 좀 변화되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십시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은 좋아지고 산업은 계속 여전히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주가의 변동성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신고가 하면서 굉장히 주가 흐름 좋았고요. 산일전기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약간 뭐 AI 버블론 얘기 나오면서 또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사실 주가만 조정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성장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실적과 매출로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주가만 이렇게 조정받고 있다면 또 바로 이런 구간이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는 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보면 지금 효성중공업이나 뭐 LS일렉트릭이라든지 이 대장주들 물론 대장주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섹터 내에서 항상 보면 지금 우리가 조방원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대장주들이 주도주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밀릴 때 덜 밀리게 되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산일전기 이 말씀드렸을 때도 효성중공업보다는 산일이 좀 더 엣지가 있다. 왜냐하면 산일전기의 이 사업 분야를 보면 ESS에 관련된 송배전, ESS에 관련된 예. 변압기, 초과압 변압기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원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ESS 산업 관련돼서 우리나라 주가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그렇게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산일전기가 전력만 변압기 전체 매출의 전력량 송배전 관련돼서는 변압기에서는 34% 정도가 매출이 나오고 그 데이터양 특수 변압기에서는 63%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ESS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히 산일전기가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렸을 때 특히 이제 왜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이런 송배전 전력기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에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냐면 그 전에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은 철강 관세 때문에 그 원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3분기 실적에서 우리는 전방 고객사에게 그 오른 만큼을 다 이연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철강 관세가 특별하게 우리한 우리한테 데미지가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 소통을 했는데 네. 3분기 실적에서 그걸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철강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이 송배전 업체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특히 산일전기가 좀 더 좋은 게 뭐냐면 혹시나 다시 또 철강 관세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ESS에 관련된 특수변압기 관련돼서는 그 관세 제외된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산일전기는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안전한 그런 구간이 있고 특히나 산일전기가 좀 더 저는 선호하는 게 항상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약간의 저평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한 20%에서 30% 정도가 있고 내년에 지금 보면은 내년 전체 매출액은 한 7천억 정도에 영업이익을 한 2,700억 정도. 근데 피어그룹들이 보면은 PER 30배씩을 다 받고 있는데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배에서 25배 정도 사이란 말이죠. 근데 ESS도 주력 산업 중에서 굉장히 하나고 산일전기가 왜 할인을 받아야 되지? 할인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산일전기는 ESS에 대한 어떤 시장의 확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할인되어 있는 주가의 어떤 수준을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렇게 산업과 업은 좋아지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구간에서 주가만 지금 좀 지지부진한 이런 상태라면은 제가 10월쯤에 말씀드렸을 때 바로 이런 구간이었어요. 주가가 많이 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였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목표가가 15만 원이었던 것 같네요. 근데 지금 15만 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목표가를 올려야 되나요? 예, 네. 당연히 할증된 지금 할인돼 있는 부분만 네. 올린다고 해도 19만 원까지는 충분하게 갈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네. 아마 또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시장에 이런 변화가 좀 생길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이 송배전 업종들이 보면 2, 3년 단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의구시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조정을 받고 실적이 확인되면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데 지금 이제 12월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4분기 실적도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관심 가져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적인 어떤 뭐 ESS에 관련된 그런 업뿐만이 아니고 충분히 지금 주가가 할인돼 있는 그런 요소까지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보면 어떤 지금 ESS에 관련된 어떤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주가다. 그리고 목표가 19만 원도 전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할인돼 있는 수준을 그 정도까지 올린다고 해도 19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체력이고요. 아마 지금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는 항상 뭐 앵커님이랑 우리 얘기할 때 성장업종의 어떤 성장하냐 못하냐의 어떤 확인성은 결론적으로는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데 네. 산일전기는 지금 전방 산업이 커짐으로 인해서 캐파 증설을 지금 27년까지 지금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장도 램프업하고 있고 계속 연간 1,000억 단위로 계속 그 전방 시장이 열리는 것만큼 시장 이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상태고 수주 잔고도 지금 한 5천억 정도 지금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수변압기가 이제 북미향으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나가고 있고 점점 그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특수변압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게 뭐냐면 마진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금 환율 때문에 많이들 걱정들 하시는데 환차익이 또 엄청나겠죠. 4분기에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전력기기들 여전히 좋을 것 같다. 4분기에도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예상하고 있고 그 중에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엣지 있는 종목 그리고 ESS라는 어떤 특수한 산업 내에서 수혜성이 예상되는 종목을 본다고 하면은 산일전기가 지금 다시 한번 좀 관심 가져도 되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산일전기 현재 주가는 14만 9,400원이고요. 네. 그리고 15만 원의 목표가에서 목표가는 터치를 했어요 이미. 50% 이상 상승해서 19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려 잡았고요. 지금 엑스텐의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가운데 몇 개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워낙 잘 가고 있으니까요. 잘 가고 있는 거 말고 오늘.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HEM 파마도 엄청 잘 가고 있고요. 약간 좀 이제 오늘 고민이 되는 측면을 여쭤보면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방산주의 대장주인데 방산주가 좀 주춤거리고 있다. 또 알테오젠도 있네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나오면서 좀 변동성 구간이잖아요. 요런 부분 조금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 방산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방산주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은근히 한 바닥 대비했을 때 한 15% 정도 올라갔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해외 수주권이 여전히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인데 산업은 여전히 좋아지고 있고 여전히 성장이 나오는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수급도 빠지면서 주가 조정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알테오젠은 사실은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드린 건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전 이후에 들어올 수급적인 기대감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독일에서 이 지금 약간의 그 소송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네. 한번 급락을 했고요. 예.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약간 노이즈가 되다 보니 바이오는 아시겠지만 그런 노이즈 구간이 나오면 일단은 좀 회피하는 그런 심리가 그렇죠. 많다 보니까 근데 네. 주가는 이미 그 노이즈에 대한 주가는 반영됐고 이전 상장 이슈도 이미 여기서 주가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마 이전 이후에 아마 연초에 이전된 이후에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 수급으로 이제 패시브 수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종목들이 그럼 좀 더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거는 ABL 바이오가 이제 차기 대장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네. 만약에 이제 그 알테오젠이 빠진 수급을 ABL이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그런 주식들로 아마 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몰릴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지금 일단 우려감이라든지 이전 상장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초까지 이전 상장까지 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영목의 엑스텐 종목들이 아주 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핵심 종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코스피는 7포인트 하락입니다. 4,135. 그래도 밀리지만 4,100선 위에 올라왔다. 예, 4,000선을 확연하게 좀 위로 올라왔다는 게 이제 안도감이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인 소폭이긴 합니다만 강세 흐름을 이어갑니다. 시장 공감 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결정 하십시오. 고맙습니다.